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수학 교육론 같이 공부해 봐야 되겠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수학 교육론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할 그런 내용인 이 책. 네, 아시죠? 수학교육학 신론. 수학교육학 신론은 수학교육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다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에 계신 이 저자분들이 지금 수학교육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배님들, 논문 지도 교수님들이시기도 합니다. 수학교육학 신론 공부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저와 같이 이 강의를 공부하게 되니까요. 우리 책을 좀 더 이렇게 잘 읽는 그런 수업으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수학교육학을 얼마나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씩 질문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고민도 좀 해보고요. 수학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재밌겠죠? 네. 우선 책이 다 준비가 되셨죠? 그럼요. 책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엇으로 소통을 하겠습니까? 우선 책은 지금 보니까 문음사에서 나왔네요. 우리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꾸려져 있고 또 앞으로 저와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면 좋은지 스케줄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질게요. 앞에 머리글이 있어요. 사실대로 말해서 이 머리글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할 거야. 또는 이 저자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안내해 주는 거야 하고 마음을 좀 다잡고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이 머리글을 보니까요. 20세기 이후 수학교육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으면서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학교육은 사실 수학을 가르치는 학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수학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그냥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고민을 통해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수학 교육의 연구는 사실 19세기 지나서 20세기 초부터 시작이 돼서 대략 한 100년이 좀 넘었어요. 그 전에는 따로 수학을 어떻게 무엇을 이란 게 없었다라는 걸 이제 공부하시다 알게 되거든요. 이 저자분들도 그러한 스타트로 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다? 다방면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저 또한 수학 교육을 아주 사랑하는 1인으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스벨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석사 때는 NCTM에서 설명하는 표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그 많은 연구들이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되었다? 대단하죠. 바로 이 책은 그러한 수학 교육과 관련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집필자들이 시작을 해서 쭉 왔고요. 보니까 이 책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하면서 쭉 정리가 돼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오리엔테이션의 주 내용이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교육을 공부한다라는 건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는 이 책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이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저 또한 수학 교육 강의만 16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첫날 이러한 스케줄을 먼저 알려드려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필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수업은 수학 교육학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곳이죠. 그럴 때 결국은 뭐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다? 수학 교사죠. 그러면 수학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는 게 이 학습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항상 먼저 선택합니다. 수학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또한 수학 교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너무 쉽죠? 뭐? 수학 교사는 수학 교과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빙고. 따라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교과서를 가르치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수학 교과서 누구나 다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수학 교과서를 가르친다라는 아주 작은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교사로서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분야가 필요하죠. 이거를 우리는 교직 수학 또는 학교에서는 교재 연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교재 연구론. 또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고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라는 거는 참 많아요.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아, 그냥 가르치지.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냥 가르치면 교과서 있는 내용 그냥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린 개념 정의라고 하는데 개념 정의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도구적으로 이해하게 되잖아. 그리고 교사가 형식적 고착에 문제가 생기잖아. 등등등에 막 말하죠. 그럼 어떻게 가르치지? 네. 더 깊은 내용은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가르쳐요. 당연히 교과서도 교육과정에 맞춰서 작성이 돼 있죠. 교육과정이란 현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국가에서 공시하는 어떤 지표예요. 지금은 2009 교육과정에 입각한 수학과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서가 집필이 됐고요. 2015 작년에 또 다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는 최근 수학교육에서 가장 꾸준히 강조가 되는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 입각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학이나 교구 에 입각해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여러 가지 지도법이라고 그래서 시각화라든지 추론이라든지 또는 형식불역의 원리라든지 역사발전 원리라든지 분석종합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또 입각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학교사가 되시면 사범대를 가시거나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시잖아요. 그럴 때 교재연구론이 한 학기용 주제가 되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또 한 학기용 주제가 되고요. 문제 해결이 한 학기용 주제가 되고요.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주제, 공학에 대해서 주제 이렇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론 또한 이러한 영역에 맞추어서 교재가 꾸려져 있는 거죠. 더불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만 스키마를 좀 구성해 드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전에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기초수교라고 부르거든요. 즉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는 아니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수학이란 무엇이지? 부터 시작해서 수리 철학 또는 수학 교육의 역사까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너희들이 배우는 건 말이야 20세기 초에 클라인이 말이야 이렇게는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지식하고 좀 안 될 만한 예가 있나요? 예를 갑자기 가져와서 막 수업을 하는데 그 안에는 수리철학의 준경험주의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특정하게 어디에 뭐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교사가 알고 있으면 수학을 지도할 때 훨씬 더 현명하고 또 사고력도 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수교라고 해요. 그러면 수학 교사니까 이런 수학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고 또 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지도법인 영역적 교직 수학을 알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부터 지도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한 다음에 끝? 아니죠.
수학을 가르치던 뭐라던 가르치고 나면 항상 뭘 한다?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서 있는 선생님이 수학 교사가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신론에도 이와 같은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책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수학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필요성 및 목적, 발달,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 외국의 수학 교육 과정, 수리 철학, 심리학, 문제 해결, 수학학 교수, 공학적 도구, 평가 도구 개발, 뭔가 중첩되는 게 꽤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이라는 건 이제 수학이란 무엇이니? 필요성, 수학을 왜 가르치니? 목적, 여기에 같이 정리가 될 거고요. 또 수학 교육과 수리 철학 있죠? 여기 수리 철학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 교육 과정 또는 수학 교육의 발달, 수학 교육의 역사 이거 공부하게 되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학습을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외국의 동향도 같이 또 우리가 매칭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론 여기 있네요. 심리학자 여기 있네요. 공학 여기 있네요. 그리고 평가 여기 있네요. 여러 가지 지도법 사실은 명칭을 제가 붙인 거지 원래 존재하는 어떤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학습 안에 분석 종합법도 있고요. 추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작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와 선생님의 수업하고 이 책에 있는 카테고리가 좀 되게 비슷하네요. 그럼요. 수학 교육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다양한 학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지식의 그 범위와 깊이는 좀 비슷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여기 what이라는 교직 수학은 없어요? 네. 신론은 교직 수학, 즉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법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수는 어떻게 가르쳐? 미적분은 말이야 왜 극한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 이런 것까지 들어있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수학 교육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1부에서는 뭐가 들어있대요? 수학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또한 19세기 말 이후 수학 교육 발달이 20세기 초에서 중반을 지나서 흘러왔던 수학 교육사가 들어있다라고 돼 있죠.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과 흐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미국의 어떤 결과물이 같이 소개가 돼 있으며 전반적인 미국 교육과정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3부에서는 플라톤주의와 같은 그런 수리 철학의 시작점, 최근에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준경험주의의 입장 이런 게 들어있죠.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교육에 가장 지대한 힘인 구성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3부는 여기 말하는 수리 철학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부는요. 80년대 이후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심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이 들어있어요. 문제란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무엇이고 폴리아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으며 그 안에 배경이 되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입장을 좀 더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위치를 같이 개관해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또한 5부에서는 일명 심리학자라고 돼 있어요. 수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피아제, 브루너, 비고치키, 스캔본, 딘즈, 오스벨, 가네. 오스벨이 제가 박사학위 전공한 거죠.
수학 교육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 살펴본다. 뭐 좀 오부가 심리학이란 건 잘 모르겠는데 학자가 좀 많죠? 그래서 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공부할 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게 될 거예요. 6부에서는 지금의 이 학자들이 좀 되게 많은데 최근에 우리 수학 교육에 영향을 미친 프로이덴탈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 교육과정이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성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 축에 프로이덴탈의 수학과 학습 지도론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느 축이다라는 거는 어렵지만 교사라면 구성주의면 구성주의도 좋고 또 수학과 학습 이론이면 수학과 학습 이론도 좋고 해서 다양하게 알고 있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수학적 변환론을 이해하고 이때 교수학적 변환론 앞에다가 브루소라고 적어두세요. 즉 좀 전까지의 6부에서는 프로이덴탈 반이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연결해서 브루소의 교수학적 변환론에서 두 학자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앞으로 교사가 되실 분들은 다른 어떠한 여러 영역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두 학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아마 좀 더 공부를 하는데 든든하실 거예요. 우리 임용고사라는 걸 볼 때 너무 자주 나오는 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되게 어렵겠다, 선생님. 아직 그렇진 않아요.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가 됐구나 하고 꾸준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교육의 공학 도구의 활용과 관련된 주제들도 좀 다뤄보자. 그래서 공학에 대한 것도 우리 6부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부에 수학교육에서의 바람직한 평가 동향과 평가 방법 도구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리고 저와 같이 좀 더 쭉 나열해 봤는데 그 중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교직 수학 파트만 제외하고는 신론이라는 이 책에서 신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럴 때 수학교육과 신론이라는 책에서 이만큼들을 다 잘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포멀한 박스적 지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박스적 지식 안에 그럼 선생님 근데 교직 수학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쪽을 더 열렬히 강의를 하고 싶어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요. 좋죠? 기회를 만들어 드리죠. 단 지금 책이 아직 선별이 안 됐어요. 제가 스스로 강의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대학에서 직접 사용이 되고 또 교수님들이 자주 사용하시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페이퍼까지 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춘 뭔가가 있어야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곧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단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 내용 정도는 저랑 대화가 돼야지 제가 교직 수학 강의할 때 귀가 쫑긋하시겠죠? 우리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수학 교육학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다. 수학 교육학 하면 이 역시도 Math Education Theory, 즉 학문이에요. 수학을 가르치는 게 학문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연구자도 있는 거고 학교에서 교사들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비 교사들은 학문적으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 교사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이 책에는 수학 교육학에서 논의되어 온 핵심적인 내용과 최근의 동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현직 교사 및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
또한 수학 교사가 되고자 하는 어느 영역이든 수학교육학 신론을 시작으로 교사의 출발점을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입문하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저와 같이 이 책 한 권이라도 완성을 한다면 아마 수학 교사가 되면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임용고사라는 거를 잘 패스하는데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오른쪽부터 목차가 있어요. 1부, 2부, 3부 이렇게 있는데요. 저랑 해야 될 부분만 좀 체크해 볼게요. 저는 제 1장에 있는 수학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이건 안 합니다. 사실은 안 한다기보다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우선 2장의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중요합니다. 수학교육의 발달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2부의 수학과 교육과정 1장, 2장, 3장 다 꼼꼼히 보실 거예요. 수학교육의 철학, 그래서 1장, 2장, 3장 보시고요. 4장은 안 봅니다. 사실 이데올로기 수학교육이라는 게 좀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4부에 문제 해결과 관련된 1장, 2장, 3장, 4장 모두 다 함께 깊이 볼게요. 제5부의 심리학, 그래서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스캠프틴즈, 오스벨, 가네 모두 다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오스벨은 제가 썼어요. 근데 제 이름은 없죠. 제 스승님이 쓰신 거라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뿌듯. 그 다음에 6부 볼게요. 수학 교수 학습 이론 해가지고 나왔죠.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하지만 이 중에 4장은 제가 필요한 것만 할게요. 왜냐하면 공학은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라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나 상황만 가지고 저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부에는 평가 1장, 2장, 3장 모두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결국은 신론이라는 책 한 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스탠다드한 지식들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하신 부분 없도록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제1부에 있는 수학교육 이해하고요. 그다음 필요성, 목적 공부해 볼게요.